이 시간에 살펴볼 문제는 기존 세대수, 기존 가구수, 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증가한 세대수에 대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증명 책임의 문제는 이 소송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의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세대수 대비 세대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 즉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그 처분청이 기존 세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답은 처분청이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판례를 하나를 살펴보면요. 판례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수인 기존 가구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자, 이러한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건인 기존 가구수 내지 정비사업으로 증가한 가구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자,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이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당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당시에 기준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해서 그때 기존 가구수가 얼마로 산출했는지 여부를 피고에게 이제 물을 수가 있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용지 부담금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 가구수 대비 부당하게 많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내지는 기존 가구수 대비 늘어난 세대가 없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등의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그때 당시에 이 정비구역 내의 전체 세대수, 세입자를 포함한 그 전체 세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증명 책임이 이제 피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기존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를 얼마로 산출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이제 피고에게 성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 원고 측에 원고 측이 할 일은 다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송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기존 세대수 그리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증가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 처분청에 있다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 실무를 살펴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서 이제 그 관청에 제출하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청 입장에서 이 학교용지 부담금 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조합해서 계산해서 제출하라라는 이제 그런 그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타당한가? 예, 이거 부당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 내역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조합에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용지법 제5조 2항 3항의 규정이 이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2항입니다. 공동주택 분양자 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 계약 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은 2항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그 분양을 한 때 분양 공급 계약자 및 분양 공급 계약 내역 등의 분양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이 분양 자료를 받고 즉시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이제 발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기존 가구수 그리고 늘어난 가구수에 대한 그 분석은 이제 처분청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송 과정에서 가지는 이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이 처분청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에 기존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입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한 금액 전부를 이제 취소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세입자 가구수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가구수만을 기준으로 기존 가구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 가구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기존 가구수 산정 방법에 관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조합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기존 가구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가구수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학교용지 부담금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요.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 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가구수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였다라는 것을 처분청, 즉 피고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는 보통 7, 8년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 10년 전에 그 세대수를 명확하게 조사해 놓지 않은 이상 그 자료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결국 이 입증 책임이 증명 책임이 그 처분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승소 범위를 전체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소송을 얼마나 용이하게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논점이라는 것,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